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19일날 아주 폭탄 같은 기사가 있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아주 그냥.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봤어요. 봤는데, 무슨 어떤 얘기? 얘기가 있었냐면, 네. 네, 뭘까요? 서울 집값이 도쿄보다 1.4배나 비싸다. 우리나라 집값이 네. 엄청 비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엄청.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네. 난리가 났어. 커뮤니티에. 초토화가 됐어. 초토화가. 일단 네. 뭐 그 내용이 우리나라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네. 도쿄보다 비싸고 네. 서울 사람이 번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9.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서울의 중위 집값을 살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심지어 뉴욕의 평균 그걸 가지고 중위 주택을 사는 것보다 3.5년이 더 걸리고 일본 집값보다는 뭐 일본 집값이 중위 가격이 3억 얼마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4억 얼마라 그래서 네. 서울 집값이 도쿄보다 훨씬 비싸다. 훨씬 비싸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버블, 거품론 그 얘기가 아주 그냥 난리였죠. 그렇게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요 며칠 변하고 근데 있는데요. 그 자료를 네. 누가 내놨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네. 그냥 서울의 집값은 비싸요.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외쳐.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근데?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 야, 네. 서울 집값 너무 비싸. 그러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나는 얘기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일단 국회에서 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이 그런 발표를 하면서 네. 이게 결국 국회라고 하는 데가 입법을 그렇죠.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네. 뭔가 입법의 과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굉장히 진행될 수 있다. 그 영향력이 있는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움찔한 거죠. 정말 그런 거야. 조사도 국회 쪽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 네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일본 도쿄나 오사카보다 1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비싸고 미국 워싱턴 DC,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를 언론 보도 자료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발표를 한 나오니까 그 보도 네. 자료를 인용해서 주말에 온갖 언론사에서 다 냈어요. 그 오사카가 중위 주택 가격이 2억이 안 됐던 걸로 2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 그거 보면 거의 2배 수준인 거. 그러니까요. 이 기사를 보고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격렬한 반응? 일단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대요. 그렇죠. 이제 내가 집을 동감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서울의 집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게 비정상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들 이제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잠깐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 왜 냈을까요? 지금 발표하신 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실에서 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를 왜 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거. 왜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사실을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을 알려주기? 어떤 사실을?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 아니,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일단은 그 진실이 팩트가 밝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원래 어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게 큰 오류를 가지고 재각색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온갖 커뮤니티에서는 네. 이제 비싸다 아니다 이게 자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냐 또 이제 해외 하시는 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엥? 일본 그렇게 안 싼데? 네. 이제 그 지역에 네네네네. 계시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왜 사냐건 우찌요 수준으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실 기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 정도가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단 비쌌단 말이야. 말이야?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출처, 통계, 뭘 기준으로 얘기를 했느냐. 이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론들 제기도 많았어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반론들 제기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 뭐 도쿄라고 하는 규모 자체가 도쿄의 규모 자체가 서울의 면적의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큰 넓은 면적인데 도쿄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도 서울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도쿄에서도 이제 도쿄도 내에서도 서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23개구 정도만 놓고 따로 통계를 내서 비교를 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만약에 서울도 범주를 그렇게 경기도에 뭐 그린벨트든 아니면 서울 경기도 쪽에도 싼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하면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런 네. 주장도 있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그 뭐 일본이랑 비교할 때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넓은 집이 없다. 네.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게 34평형이다 예를 들어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면적 자체가 뭐 20평형 이렇게 작을 거라는 거죠. 훨씬 더 이 주택의 규모 소비되는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그럼 면적 단위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비싼 거다 어떻게 보면 네네. 뭐 이제 그런 단위 주장도 면적당 가격? 면적당 가격이면 더 이거만 보더라도 아직은 이게 더 비싸다는 역설이 나오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 저는 사실 이 통계 출처도 잘 모르고 그냥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정도로만 보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반박이 나올 거다 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기사 반박이 나왔더라고요. 시장에 도어선이 된 기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튜브나 또는 기타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공간들을 보면은 집값 폭락할 것이다.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 뭐 이런 어떤 대세 위기론 이런 것들이 막 지속적으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딱 발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빵 하고 터져줬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내어놨는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기사가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네네. 네. 그 이 기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통계가 이런 게 나온 거냐 데이터가 나온 거냐를 가지고 찾아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래요. 뉴욕을 기준으로 반경 120km 범위 이내 이렇게 되면은 뉴저지하고 펜실바니아까지 포함이 된대요. 근데 서울은 서울 시내만 한정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통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서울에서 120km 이내로 하면 거의 뭐 그 북한까지 가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그 120km 반경까지 서울권으로 상정하게 되면 강원, 인제, 충북, 진천까지 포함되는 네. 굉장히 넓은 면적이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까지 갈 것 같다니까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범위가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런 통계나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감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읽히죠. 네, 그래서 그냥 비싸다 이 얘기만 읽히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과정보다는 결론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비싼 거야. 그러니까. 학회에서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네, 뭘 기준으로 얼만큼 비싼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 뉴욕의 아파트가 3억? 뭐 뉴욕에는 원베드룸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뭐 월세가 얼마나 비싸고 그런 얘기들만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네. 잘 모르지만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오다가 뭐 미국 집값도 이렇게 싸다는데 네. 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 기사에서 보니까 그래요. 맨하탄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가격이 34억 원 정도래요. 그러지 그. 34억.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요. 강남 일단 11억. 일본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물론 뭐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예. 일단은 뭐 역사적으로
작년 기준 분양한 아파트를 통계로 보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2,131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도쿄, 이제 여기서 말했던 도쿄가 요코하마까지 포함한 엄청난 큰 도쿄가 아니라 23개 구 도쿄로 하고 지칭하는 도쿄시 안에 23개 구를 기준으로 분양 아파트 가격의 분양 시세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263만 원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일본이 거의 한 1.5배. 그렇죠. 1.5배 비싸. 1.5배 정도 비싼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3.3제곱미터당이라고 하니까 단위 주거 면적당이라고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더 비쌀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은 또 그렇게 통계를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남 4구하고 맨하튼이라는 곳으로 비교를 해봤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310만 달러, 즉 약 34억 원 정도. 네. 해당되는 주택은 콘도미니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11억 4,138만 원 정도. 이것도 사실 저는 맨하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네. 맨하탄 규모가 강남 4구 면적만큼은 되나요? 아, 그거보다 클 거예요. 맨하탄이 그거보다 커요? 네, 아마 그거보다 클 그렇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가 좀 명쾌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도심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강남 4구보다 맨하탄이 크다. 다시 따져보면 한번 알겠는데.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 아무튼 네. 이것도 이제 강남구로 한정해서 강남 서초구로 한정하면 예를 들어서 뭐 더 그렇죠.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당장 이거만 비교해도 3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발표했던 의원 측에서는 행정구역 표기에 실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솔직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행정구역의 표기에 저게 있다고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되게 혼란만 가중되고 어떤 발표로서 큰 의미를 찾기 힘든 그런 자료였던 거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진짜 실수였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실수한 거냐? 이런 식의 생각도 들 만큼 너무 이렇게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소스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언급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원소스에서는 먼 대도시권 주택 시장을 아우르는 통계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120km라는 아주 큰 대도시권이죠. 그거를 강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얘기는 싹 빼버리고 도쿄민 요코하마는 도쿄로, 그렇죠?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는 뉴욕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역 범위의 설정 큰 오류를 범하게 되면서 많은 시장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입법 활동이었나 아니면 관심을 좀 받아보려는 노이즈 마케팅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저는 정치 쪽은 잘 몰라서. 아, 저도 정치 쪽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네. 이유에서 이런 걸 발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조금 이렇게 어떤 통계를 왜곡해서 어떤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뭐 돋보이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곡이라기보다는 통계에 대한 해석은 사실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조금 이런 자료를 발표하실 때에는 조금 더 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금 신뢰갈 수 있는 데이터 범주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 보고 자료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 때 자료하고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그런 것만 해주셨어도 시장에 혼란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반론이 나온 거고요. 또 저는 또 어떤 반론이 어떻게 있을지. 왜냐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네. 싸지 않다라고 네. 또 결론 지을 수만은 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상대적인 가치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본보다 서울의 집값이 싸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싸다라는 식으로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반론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뭐 했어도 사실 뭐
제가 아는 바로는 호주나 영국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싸요. 지금. 네. 호주보다 영국보다. 네. 네. 네, 싸요. 네. 왜냐면 거기 분양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세일하려고. 사실 저는 이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34평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싸게 팔린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맞춰보세요. 한 30억대 후반? 어디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한강변에? 제가 어저께 반포에 압구정에 개포에 있는 사장님들이랑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돌아가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건 아직 부동산 실거래가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래 신고하면 나오겠죠. 그 아크로 리버 파크가 얼마 전에 25억에 팔렸대요. 네, 34평 25억. 그러면 얼마예요? 8천인가? 83, 24. 예, 8천 정도 되겠네요. 7천에서 7,800? 한 7, 8천 되는 수준이네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저는 여러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카페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퀴즈를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네. 큰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최고 비싼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볼 수 있는 공원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 정도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라는 퀴즈를 냈거든요. 그래서 얼마일까 해서 봤는데 그걸 갖다가 네.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하이드 파크를 보고 네. 있는 그쪽이라 해서 했는데 네. 37평 정도 34평인가 37평 정도 되는 면적, 방 2개, 뭐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규모의 콘도가 30몇 억이었어요. 가격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도 뉴욕의 맨하탄에 공원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뭐 새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비싼 아파트가 이거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네. 싸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최고 가격의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긴 공원을 했거든요. 보는 아파트가 비쌀까요? 아니면 강이나 바다를 보는 아파트가 비쌀까요? 그건 나라마다 다르겠지. 글쎄. 강을 보는 쪽에서는 강보다 주제가 왜 글로 가? 아, 왜요? 왜 재밌잖아. 용산이 뜰 거냐? 용산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가히 싼 수준은 아니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여기 오시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나 몰라.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반포를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야? 제가 이제 서초에서 네.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야. 걸어보니까 좋긴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하도 비싸서. 내가 거기에 집을 그냥 네. 그래 우리 애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고향이고 나는 사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이 동네였는데 고향으로 갈 수 없구나.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왜 신도시 만들어지고 분당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고, 왜냐면 그 재건축이 들어갈 만큼 낙후되고 오래되고 해서 살기가 불편해서 이제 분당으로 또는 수서로 이렇게 해서 이사 나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진짜. 밀려나면 이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진이 불가.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좀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돌아와서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수성가? 돌아와서는 임대로 사는 거죠.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대부분 재건축 이슈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전세 가격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어릴 때 유년 시절 생각하고 교육 이런 게 강남의 전세 가격이 싼가 보죠, 그러면? 새 아파트는 되게 비싸고요.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안 비싸니까. 물론 돈 많아서 사서 오는 애도 있고, 이제 뭐 새 아파트에 임대로 오는 애들도 있고 하긴 한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30년 된 아파트?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난방 중에서 네. 올수리 안 된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단독주택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그 스팀으로 이렇게 그 거실에 보면 그런 거 있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재건축을 앞둔 좀 이름이 많이 나온 아파트는 가정부가 거주할 수 있는 창고방 같은 게 따로 있는 큰 아파트들도 집들 같은 있어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어졌던 아파트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면 방이 그 큰 평수 아파트에 주로 있고요. 네. 그 언제 평면 보면 되게 재밌을 텐데. 음,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고요. 주방 옆에 보면 쪽방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구조 중에 잘 보면 쪽방에서 밖에 복도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부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방에서 주방 옆에 살다가 뭐 할 일 있으면 메인 문으로 안 나가고 그 뒷문 그런 집도 저 평면 보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시대에 따라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분리형 세대 이렇게 세대 해가지고 분리형이 되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분리를 아예 해가지고 새를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뭐라 식으로 그러죠? 요새는 이제 하여튼. 신축도 하지만요. 작년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TV에서 그 얘기했는데 요새 좀 선수들은 중대형 아파트 중에 저평가되는 거 찾는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 중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테마 중에 하나가 그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 중에서 뭐 리모델링 형태가 수직 중추경, 뭐 수평 중추경, 그다음 단순 뭐 보수하는 형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 나오는 게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들 같은 경우는 30평 아파트를 쪼개는 거예요. 25평이랑 원룸 그렇죠. 하나로 쪼개거나 40평 아파트를 30평, 20평 쪼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나올 수 있는 데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리모델링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그 집이 보통 가보면 요새는 중대형 평형이 인기가 없어서 소형 평형 되게 비싸고 그렇죠. 중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평당가 이런 거 따져보면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서 네. 소형으로 두 개를 임대를 놔버리면 임대 수익률 제고는 훨씬 좋을 거다 해서 그런 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기가 있었죠. 관심도 많았었고. 네, 그걸 네. 지금 다니는 분 그런 거 소형이 대세다. 소형 가구 핵가족화되면서 앞으로 계속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다라는 게 자꾸 통계나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소형을 계속 찾는 관심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중대형을 그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폭이 그닥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직 옛날에 고점 회복 못한다는 집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20평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 되게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20평대 말고 40평대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겉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게 또 단위 명작당 가격이 그런 거지 실제 총 매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는 거, 그죠? 네. 우리 주제가 원래 얘기했던 거 너무 벗어나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어. 제주도까지 가겠는데? 뉴욕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미치겠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가자 제주도, 뉴욕.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세를 좀 받아야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아파트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래된 평생 살았던 단독 주택을 매각을 하시고 아파트로 입주하셨어요. 너무 좋대죠. 완전 장난 아니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지. 이제 단독 주택에 살 때는 관리비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이제 관리비라는 게 부담이 되게 되면서 생활고가 이제 확 쪼그라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그렇게 안 비싼데.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노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비 겨울에 이런 거 많이 나고 그러나?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요? 이사 가신 집이. 네. 그래요? 네. 근데 당장 기본 관리비만 해도 뭐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몇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오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또 살다 보면 뭐 기본적인 생활 물가도 단독주택에서 살 때보다 비싸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어떤 복합적으로 고민이 있으시대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일부 쪼개서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자식분들이 이제 열심히 봉양하고 있는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소형 아파트로 갔으면 좀 뭐랄까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었지만 중형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부부 내외가 살면서 이제 뭐 소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뭐 살기도 편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랄까 가구 수에 대한 인원 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핵가족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네. 소형을 찾게 되는. 통계청에서 그쵸? 발표한 도표를 저 어저께 봤었는데 진짜 가파르게 이렇게 그 2045년 뭐 2045년 너무 먼 미래긴 한데 그쯤 가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7%?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하게 한 1인 가구가 37% 정도, 2인 가구가 36점 몇 프로 이래가지고 한 70 몇 프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3인 이상 가구예요. 그러니까 주택 주거의 형태 자체가 그거에 비례하게끔 그렇죠. 확 바뀌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0평대 아파트가 사실 대부분 다 화장실 2개를 갖고 있으니까 평면도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집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네, 않겠지만 많지 않아요. 네. 그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갑자기 또 든 생각이 하나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도시 정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관심이 많은데 뭐 지금 갑자기 주제가 확 돌아가는데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진 부분이 이게 이제 입법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정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 안전진단을 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후주택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요건 중에 보면 상습 침수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 별도로 관리해서 재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건 중에 하나 노후도 말고 요건 중에 하나로 봐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맞아요. 없어졌어. 이제 다 그게 다 없어졌어. 재개발이 거기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지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택 리모델링이나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노후한 주택들 정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근데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내진 설계한다고 내진 하죠. 설계가 돼서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거기도 뭐 진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다라고 해서 그 주상복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진은 견딜 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요새 짓는 아파트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봐야겠지만 사실 단독주택이나 요번에도 제일 문제가 된 게 필로티 구조의 그 다세대 주택들이잖아요. 네. 네. 그게 보니까 진짜 구조가 열악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우리가 뭐 레고를 하면 이게 보통 기둥을 이렇게 올려서 기둥 기준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끔 한 게 아니라 밑에 기둥 올리고 그게 집을 이렇게 얹은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이게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쭉 다 올라가서 기둥끼리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짓지들 않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집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번 지진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든 아니면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학자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내진에 관련된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강조가 됐었는데 사실 포항 사태가 발생하면서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다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축비 상승으로 연결되게 되고 하는 건축비 상승으로 연결되게 되면 건축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이때다 하고 많이 받아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문제야. 이때다. 뭐 그런 일 없겠죠. 네. 좋게 생각해야지. 네. 좀 그런 거는 좀 잘 쳐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쭉 얘기 나눠서 일단은 뉴욕은 못 갔고 도쿄는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네요. 정리 하나 하고 마무리 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 집값이 도쿄보다 1.4배 비싸다라고 19일 날 발표된 뉴스 기사는 지금 현재 22일자의 기사들에 따르면 잘못된 통계값이 적용된 거다. 범위를 조금 너무 지나치게 동일하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서 보이는 좀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고 또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핫 이슈가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이런 기사가 이슈가 된 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에요, 그죠? 벌써 송년 모임도 시작하고 있는데 어제도 송년 모임이었나요? 송년 모임은 저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오늘 송년 모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송년 모임 하면 이제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부동산 얘기들이 또 특히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슬슬 송년 특집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년 특집 네. 좋아요. 2018년 뭐 부동산 대예측 뭐 이런 거 뭐 하나 큰 게 걸고 아예 대측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네. 뜰 지역, 뜰 지역 내년에 좀 사실 이제 제가 그래 큰일 얘기. 뜰 지역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 봤더니 좀 이슈화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지역들이 실제로 많이 좀 붐업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올 연말 시장 동탄 이신도시 있잖아요. 저 거기 좀 보고 있어요. 뭘 봐? 왠지 빠질 것 같아. 왠지 가격이 빠질 것 같아. 가격이 빠질 것 같다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은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 특집 한번 상의 한번 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